제가 이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하버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되게 많은 삶의 변화가 있어서 영상을 그동안 못 올려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마치고 뉴욕의 이제 월스트리트 쪽에 있는 큰 회사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4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심리학이 이렇게 접용된 심리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제가 관심 있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카운슬링 사이콜로지 쪽은 꼭 대학원에 어플라이 하시기 전에 2년 동안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연구를 하러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4년간의 뉴욕 거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연구원으로 이렇게 지금 하버드에 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새로운 연구소를 찾을 때까지 저에게 8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되게 많은 시간이 들었죠. 이를 악물고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 하버드의 포지션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요, 그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병원들이 하버드랑 연관이 있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버드가 운영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운영을 하진 않지만 파트너십이라던가 이렇게 어필리에이션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 소속이긴 했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뭐 페이도 받고 베네핏도 받고 관리도 해주고, 그런데 저희 연구소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보스턴의 병원들 중에 VA라는 하스피털에 소속된 연구소였어요. VA가 어떤 병원이냐면요, Veterans Affairs Hospital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군인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런 좀 나이 드신 베테랑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는 그런 전문 군인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메디컬 케어를 프로바이드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가버먼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이제 VA 호스피털인데요. 또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연구소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VA 호스피털에 가보게 됐거든요. 사실 VA는 가버먼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권자들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 분들이에요. 미국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대학이나 회사에 가면 주로 아시안들이나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그런 되게 다이버스한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뉴욕에서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백인분들밖에 거의 안 계시고 흑인분들도 엄청 없으세요. 그것도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백인이 많아서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백인밖에 없는 곳에서 제가 자라서 인종이랑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방법을 잘 터득을 했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잘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뭐 백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 백인분들이 저를 조금 낯설게 대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약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저희 층 연구소 애들이랑 아래층 연구원 애들이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15명 정도의 RA 중에 저만 people of color, 그러니까 유색인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면은 애들의 반응이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다 그 보스턴 지역에서, 근처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대학도 이 근처 뭐 주립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 온 애들이니까 서로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친구들과 지내서 그런지 이제 저랑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색함을 느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착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 수 있게 되는 계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랩 미팅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디스커션 하고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 미팅인데, 근데 한번 미팅 시간이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조인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메일 그 서브스크라이브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 미팅 시간이 바뀐 지 몰랐던 거죠. 그 미팅 시간이 돼서 제가 얘들아 우리 미팅 안 가? 이러니까
너 몰랐어? 우리 미팅 시간 좀 땡겨가지고 아까 이미 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연구소 안에 앉아있고 거기 있었는데 저만 두고 자기네들끼리 미팅을 갔다 왔다는 게 그때 사실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나는 이곳에 소속돼 있구나. 내가 정말 동지들이고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제가 전에 많은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고, 회사에서도 직장 생활 했었는데 한 번도 이런 느낌을 경험하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대학교도 그렇고 뉴욕시리도 그렇고 굉장히 다이버스한 곳이고 우리 서로를 챙기자, 우리 서로를 사랑하자 약간 이런 느낌 환경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문제가 됐던 게 VA와 교수님 사이에 있는 그런 약간 파워 스트러글?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랑 저희 교수님은 하버드 소속인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VA 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내믹이 되게 특이한 게 우리는 같은 동료고 우리는 너를 서포트 해줄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귀찮은 잠깐 맡아놓은 아이를 챙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뭐를 부탁하거나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정말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수님의 그 페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하스피럴 쪽으로 가더라고요. 관리를 해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약간 원하지 않는 아이를 맡아놓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의 일을 서포트 해준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원래 VA 자체가 이런 서포트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느리고 잘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가버먼트가 정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절차 같은 게 복잡하겠죠.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좀 잘 연결이 안 돼 있고 통합돼 있지 않고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크더라고요. 이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기보다는 막 이 연구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되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VA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희가 하버드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좀 그 하버드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한 번은 컨퍼런스에서 이제 제가 포스터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프린트 해야 되는데 되게 큰 포스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페셜 프린팅 리퀘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아래층에 뭐 어떤 분한테 가면 그분이 담당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Hi,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랬는데 저한테 앉으래요. 자기 의자 이렇게 가르치면서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는데 너 누가 내가 이런 프린팅 한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연히 저는 처음 온 이제 연구원이니까 교수님께서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프린터가 얼마나 비싼지 저한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른다고. 저기를 보래요. 저기 프린터 너가 봐봐. 저거 엄청 비싼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크네요, 싸진 않긴 해 이랬더니 잉크도 비싸고 페이퍼도 비싸고 그렇대요. 그런데 내가 왜 우리 VA랑 관련 없는 하버드 포스터를 우리가 윈세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30분 동안 한 거예요. 나는 너네들의 그런 하버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누가 이 프린트 내가 하냐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저는 사실 그때 갔을 때는 BA의 이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을 키웠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 교수님 인제 안 된대요. 방금 30분 동안 저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교수님 막 화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아저씨랑 막 싸우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프린트해주고 막.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가끔 가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매주 한두 번씩 꼭 있어요. 이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누가 언제 나한테 헤이트 이메일이나 와서 막 그런 식으로 날 앉혀놓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언제 그럴지를 모르니까 항상 텐션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그 와중에 전 또 실험해야 되죠. 논문 써야 되죠. 막 애널라이즈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잡다한 것으로 저의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니까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십몇 년간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저도 약간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우울할 때도 있었고 막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해가지고 막 엄마한테 울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겪은 그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피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우울했냐면은 제가 집에 와도 퇴근은 나름 일찍 하거든요. 5시, 6시에 와도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집에 뭐 빨래든 요리든 청소 아무것도 못해서 막 집이 엄청 더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잠이 많아졌어요. 그게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한 번도 제가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 거를 고려한 적이 없는데 이때 우울증 약까지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제가 어느 순간 딱 제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 긍정적이고 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맨날 혼나고 꾸중받고 막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심리학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정말 잘 벌고 있었던 뭐 그런 연봉이나 베네핏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옛날의 나의 모습의 반도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연구소에 계속 일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2년을 일하는 게 거의 약간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1년을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1년을 더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나 지금 막 대학원 연구 이런 것도 대학원 지원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랑도 통화를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약간 웬만하면 참아라 약간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이걸 위해서 많이 포기하고 왔는데 쉽게 그만두면 안 되니까 저 같아도 그런 말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맨날 울고 제가 평생 안 하는 막 죽음 얘기하고 우울증 막 약 이런 얘기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되셔서 너 안 되겠다 거기 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고 이것을 얻는데 되게 많은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버드에 지금 있음으로써 당연히 제가 얻는 베네핏들도 있어요. 대학원 지원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걸 다 포기해야 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 2개월 정도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그만둬야겠다. 하버드를 떠나는 게 맞겠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VA를 떠나는 게 맞겠다일 수도 있겠지만 두 개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제가 이 힘든 1년을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정신건강, mental health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진짜 강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minority group, 아시안이나 뭐 히스패닉 같은 백인 아닌 사람들이 겪는 그런 정신건강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원래 제가 연구소를 막 알아볼 때는 사실 뭐 하고 싶은지 확 마음에 오는 그런 주제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대학원 6년 정도의 과정인데 그것을 한 가지에 이제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관심 없는 데 가면은 얼마나 힘든 6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하버드 연구소에 왔는데 이런 막 경험들을 겪으면서 그 소수 인종들이 겪는 우울증이라던가 자살 충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크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미팅을 해서 말씀을 잘 드렸고요. 그 미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진짜 막 보스턴에 그쪽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최근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님의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만 저는 이제 떠나기 전에 교수님한테 이제 새로운 연구원이 와서 나한테 모든 트레이닝을 받기 전까지는 있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지금 이제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있고 다음 주면은 그거를 마감을 하고 저는 이제 아예 새 연구소에 소속돼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 새로운 연구소를 알아봐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약간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었지만 하지만 마음이 편해진 부분이 훨씬 더 컸어요. 제가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하버드를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그 결정 내리고 정말 그 모든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우울한 마음이라던가 막 죽고 싶은 심정 그게 사라지니까 다시 그 저의 생활이 유지가 되고 다시 뭐 요리 청소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예 다시 저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더라고요. 당연히 막 힘들다고 다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데 견딘 부분도 많아요. 특히 그 4년간의 직장 생활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4년 있고 잘 끝맺음 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번 힘들 때마다 사표 내세요 막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에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선이 내가 아닌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정말 나를 안 좋게 만들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 환경과 그 일을 그만두게 됐고요. 부모님이나 뭐 주변 분들한테 하버드에서 일한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인정받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내가 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좋은 점들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다. 이런 부분이 망가져가고 계신다면은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잠깐 스탑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 눈 뜨는 게 다시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시 많이 생겼고 그리고 어떤 거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정말 못 해먹겠다 죽을 것 같다 그게 장시간 지속되면 정말 사람의 정신건강에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오래 살고 계셨다면 조금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미래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버드를 떠나는 앨리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이제 연구소 하나가 랩업이 되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Q&A 라이브나 아니면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해요. 미국 유학이나 미국 취업, 미국 여행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이번에는 그 답변들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아래 댓글로 궁금하신 이야기들 많이 적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게 많이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랑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